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입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외출을 못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집에 보시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여러 가지 또 고민들도 하시고 그러는데요. 저는 요즘 이 과거에 계속 활동했던 2000년도서부터 활동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문을 이제 연도별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데, 지금은 2003년, 2004년도에 그때 상황을 지금 이렇게 신문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때는 제가 가리봉 중국동포타운이라고 그 한 장짜리 신문을 발급하고 있었거든요. 그 신문을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03년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한국에도 계셨던 분도 있었고 많이 계실 텐데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. 2003년, 2004년도 이 고용허가제가 막 시행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법무부의 단속이 아주 강력하게 단속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한쪽으로는 국적회복운동이다라는 걸 펼쳤고, 또 여기 김혜성 목사나 임광민 목사 측에서는 또 그 재동포법 개정 운동을 한참 저는 가르치면서 거리 시위를 하고 그랬을 때죠. 그때 가장 관심을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 가지고 게 서경석 목사의 국적회복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2003년 11월 29일이죠.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조선족교회를 방문을 했고, 그래서 이제는 한 20여일간 진행되었던 그 단식 농성도 그때로 중단이 됐습니다. 근데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은 사실 법무부의 단속은 계속 이어졌고, 그 다음에 그때 국적회복을 신청했던 분들도 여러 가지 또 그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. 그래도 이제 법무부에서 자진 출국을 해서 갔다가 오면은 다시 합법화가 되면은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, 그때 이제 그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다시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또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갔다가 또 못 들어오는 분들이 또 발생을 했었죠. 어쨌든 2003년도 말, 2004년도 초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때 2003년도 말하고, 그러니까 언제죠? 2003년도 말하고 이제는 그 중국동포가 이제 종로에서 한 분은 동사를 하고, 이게 11월 26일인가 그때쯤 될 거예요. 동사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12월 달에 또 한 분이 여기 친척 초청으로 들어왔던 분인데, 이 지하철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때 그렇게 됐던 게 그냥 고용 허가제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, 근데 그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. 그거를 밟지 못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일도 못 나가고 정정긍긍하고 그랬었는데, 결국은 비관해서 한 사람은 겨울 아주 그때는 날씨가 아주, 지금 겨울은 그렇게 춥지가 않았지만은 그때는 날씨가 아주 무지하게 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종로거리에서 새벽에 동사하시는 분 생겼고, 또 한 분은 역시 일자리를 못 잡고 생활적 빈곤이 오니까 어쨌든 지하철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그때 또 연달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
2003년 말 2004년 그 시기는 정말 동포들에게는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뭐 그러기 나서는 2005년 2006년도서부터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2007년 방문 취업제가 시행이 되고 많이 이제는 동포 문제가 어느 정도 햇볕을 보는 좀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. 2003년 2004년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. 네. 근데 요즘 제가 또 뭐 유튜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를 올렸죠. 그래서 하나는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1월 24일 날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올렸습니다. 그때는 정말 이 사스의 악몽이 재현되느냐 될까 그런 주제로 해서 올렸었고, 그 다음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 공포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 중국 동포들에게도 초비상이다. 그러면서 그 증상이라든가 예방법 뭐 이런 것도 했고, 연일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뭐예요?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에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 청원이 오늘 보니까 57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. 그것도 60만 명 계속 2월 22일까지니까 막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, 그럼 중국 입국을 막아달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했는데, 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나도 조선족이지만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중국 입국을 막는 거에 찬성을 한다.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오늘 좀 관심 있게 본 게 그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을 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북한이 바로 그런 조치를 취했죠. 북한이 바로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입국을 막아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.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,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열 감지기를 하잖아요. 열 감지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증상을 다 파악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제는 분류를 해가지고 병원에 볼 사람 병원에 보내고 이렇게 이제는 조치를 취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, 오늘 유튜브 상에 이제는 그 북한의 그 상황, 조선중앙TV라고 그렇게 거기 난 거를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이, 이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.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인천공항까지 통화를 했는데 열 감진기에도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증상이 발현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누구를 만났는지도 다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또 뭐랄까요, 다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그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스라든가 메르스가 있을 때도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뭐 혼돈을 불안일으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했지만은, 그래도 아주 그 큰 일 없이 효율적으로 그 사태를 잘 수습을 했다는 평가를 그래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그런 또 두 번의 경험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잘 또 뭐랄까 처분을 했다 이거죠. 근데 아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스라든가 메르스 사태는 그때 북한 사회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, 만약에 그게 지금 한국과 그랬다고 하면 북한은 아마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은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.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,
있었잖아요. 한국에서도 이제 그게 감지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북한을 통해서도 휴전선을 건너서 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멧돼지서부터 아주 뭐 돼지들을 살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만전해서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 북한은 정말 그 돼지가 막 몽땅 거의 멸종하다시피 다 죽이고 말았다는 거잖아요. 정말 식량난도 상당히 심각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게 사람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그게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나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근데 이게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막아라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글쎄요 뭐 57만, 60만까지 지금 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. 이게 청와대에서 있는 국민청원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청원율을 보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좀 유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표현을 하면서 어떤 적극적으로 중국을 돕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. 그러나 중국인 입국을 그걸 금지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했고,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그 혐오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 경종을 울린다 그럴까요? 또 그런 입장을 좀 그래도 펴왔습니다. 그러니까 좀 친중국적인 입장을 표인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은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를 하라는 쪽으로 저는 그 입장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보다 중국이 먼저냐 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제가 정치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뭐 자유한국당 이거를 따지기 전에 뭐 두 양쪽의 목소리가 다 일리가 있다고는 보지만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뭐 때가 이때다 싶어서 생각을 하는지 그 좀 반중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한국 사회는 아주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싶다 해서 이제 아주 중국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말을 하고 또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혐오하는 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고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지금 우리 중국 동포들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뭐 마음을 좀 상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국 사회가 너무 그 반중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결국은 뭐 실제적으로 나갈 때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요구 그 청원 게시판은 설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올렸어요. 설 연휴 때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. 근데 그때 그 설 연휴 앞서서 중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,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는 막 공론화시키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상당히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북한은 바로 봉쇄 정치를 했고 한국은 뭐 중국의 입국까지 막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검열을 강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는 청원 게시판이 온 거죠. 중국의 입국을 우리도 막아야 된다. 이 설 연휴 때만 해도
그러니까 그게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처치를 하면은 그 때가 늦을 수 있다. 그 내가 없다는 건 상당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그 일시기간 위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시기간 동안은 최대한 막고 다시 이 시스템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꼭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뭐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우한 쪽에서 들어온 관광객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확진자가 뭐 4명인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게 뭐 잠복기가 있다 그러니까 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차피 이 중국에서도 이 중국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뭐랄까 출국 금지령을 발표했다고 그럴까요?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움직이지 될 수 있는 대로 그 집에 그대로 있어라 이거에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인 거로 놓고 볼 때 우리도 뭐 거기에 상황에서 입국 금지를 한시적으로는 적용을 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좀 잠재워 주는 것도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. 물론 그걸로 인해서 좀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봐야 하실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사태가 상황이 그런 만큼 장기적인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. 네, 뭐 항상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정말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난무하게 되는 게 유언비어죠. 유언비어. 우리 동포분들 생각하면 2005년도에도 자진 출국 프로그램, 그러니까 나갔다가 1년 후에 들어올 수 있다. 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시행을 할 때에 이 동포들 사회에서는 아주 각종의 유언비어가 아주 난무를 했습니다. 그때 유언비어 그때 제가 다 종합해가지고 법무부에다 보내가지고 그거를 또 답변을 받아서 다시 신문에 게재하고 동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동포들이 그래도 이번만큼 정부를 믿고 나가라 그래야 여러분들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또 한국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2005년도 2006년도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10만 명 가까이 중국 동포들이 출국해서 나갔다 들어와서 합법화를 길을 걷게 됐고 또 2007년도에 이 방문 취업제가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안착해 나가서 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도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각종 유언비어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. 유언비어가.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언비어 중에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언비어도 좀 있고 또 어떤 거는 정말 뭐 황당한 유언비어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는 다시 그런 유언비어로 떠들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들리고 있는 유언비어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뭐 아래 댓글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
또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거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아직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한국의 그 마스크가 아주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. 이 중국에서도 마스크가 거의 동이 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한국에도 보니까 그 마스크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때 또 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뭐 6배, 7배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참 난리에 또 이렇게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이럴 때는 최대한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뭐 마스크를 많이 구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너무 폭리를 취하는 그런 현상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. 최근에 이제 중국에 방문한 거라든가 또 어떤 방문을 했으면 어느 지역에 방문을 했는지, 그래서 어떤 그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를 한다,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, 이 간병인은 이제 중국 동포들이 한 80% 가까이가 간병인으로 많이 일을 하시니까 또 한국 사회에서 또 이 중국 동포 간병인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예의주시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건설 현장에서 우리 중국 동포 중국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또 비상 사태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각 그 고열 열 측정을 하고 있고, 최근에 중국에 다녀온 어디를 다녀왔는지 뭐 그런 거를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좀 많이 좀 뭐랄까 불편함이 있어도 좀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도 다행입니다. 우리 중국 동포 중에 이렇게 이번에 뭐 바이러스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 판결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연변연길에는 동문하고 화령 쪽에 그 우한에서 이제 고향을 설 명절을 채기 위해서 고향에 왔던 사람이 이제는 확정 판결을 2명이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연변 쪽에서도 아주 초비상 사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쪽 특히 연변 연길 쪽에서 요번에 설 명절 기간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될 수 있는 대로 행동 반경을 좀 줄이시고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추스려 다스렸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보통 한 잠복 기간 2주에서 3주라고 그러니까요. 넉넉 잡고 뭐 한 달은 좀 상황도 이러니까 푹 쉰다 생각을 하시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망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. 항상 이 돌아가는 정보에 또 이렇게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상 동포세계의 김용필이었고요. 어쨌든 그 지난 2003년 4년도 신문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상당히 우리 동포분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이요, 또 고용허가제요, 또 뭐 국적 회복이요, 재동포 개정 운동이 아주 복잡한 그런 시기에, 그러면서 이 단속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죠. 그때를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
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받고 있는 지금 시대와 좀 우리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만감이 교차돼서 제가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유튜브 또 방송에 그전에는 제가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안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계속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으면은 유튜브 방송으로 전하겠습니다. 이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어쨌든 제가 최대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입이 되기 위해서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